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숨이 차고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기도 벅찬 경험 혹시 있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니겠나 하고 그냥 넘기셨던 분들 많으시겠지요. 하지만 결코 무심히 넘겨선 안 되는 신호입니다. 이 증상들, 사실은 아침 시간대에 급격하게 변하는 혈압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상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 혹은 그 가족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할 중요한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고혈압을 가진 사람에게 아침은 결코 평범한 시간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침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순간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는데, 이를 모닝서지, 즉 아침 혈압 상승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몸이 이를 잘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탄력을 잃고 점점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갑자기 혈압이 오르면 혈관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터지거나 막히는 일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결국 이로 인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아침에 생기는 뇌졸중, 심장마비, 심부전 이런 급성 질환의 상당수가 바로 이 모닝서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을 위험 시간대로 생각해야 하고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0대 이상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침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루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상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또는 햇살이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시죠. 하지만 이 행동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는 순간 심장과 혈관은 급격한 압박을 받게 됩니다. 몸에 산소를 공급하려고 심장은 빠르게 뛰고 혈압은 상승하고 뇌로 가는 혈류는 순간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생기고 눈앞이 캄캄해지거나 식은땀이 나기도 하지요. 심하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낙상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뼈도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낙상이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입니다.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즉시 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잠시 누운 채로 몸의 감각을 깨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을 떴다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침대에서 누운 상태로 천천히 손발을 움직이면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팔을 하늘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거나 발목을 돌려주시고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시면서 가볍게 관절과 근육을 깨워주는 겁니다. 이런 동작을 약 3분 정도만 반복하셔도 몸 안의 혈류가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체를 살짝 일으켜 앉은 상태에서 심호흡을 하면서 2분 정도 더 머무르세요.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 걷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어깨를 돌리거나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면서 몸의 균형 감각이 잘 돌아오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부터 일어나기까지 약 7분에서 10분 정도의 준비 동작을 가지시는 것이 아침 뇌졸중과 낙상을 막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귀찮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10분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시간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이 혈압약 복용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압약 언제 드시고 계십니까?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에 약을 털어놓고 계신 분들 많으시지요. 그런데 이게 반드시 좋은 습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고혈압약은 아침에 복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상 직후가 아니라 기상 후 몸이 안정된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잠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몸의 혈류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화장실도 다녀온 다음 공복에 약을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 특히 공복에 약을 먹으면 메스껍거나 속이 쓰리신 분들은
약을 드시고 바로 소량의 음식, 예를 들어 미음 한두 숟갈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를 함께 드시는 것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건 약을 먹은 후 바로 눕는 행동입니다.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복용 후에는 반드시 약 10분 정도는 앉거나 가볍게 움직이시고 몸의 상태를 확인하신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아침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시는 이유가 다양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체중 조절을 위해서, 귀찮아서 등등. 하지만 고혈압 환자에게는 아침 식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침을 거르면 혈압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이 불안정해지고 공복 스트레스가 심해지면서 오히려 혈압을 더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식사라도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드리는 식단은 이렇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해서 소금 간을 하지 않은 현미죽이나 오트밀 한 공기, 삶은 달걀 반 개에서 한 개 정도, 바나나나 사과 반 개 정도, 혹은 나트륨이 낮은 된장국 한 그릇 정도가 적당합니다. 절대 피하셔야 할 것은 젓갈, 김치, 짠 국물, 라면 같은 고염 식품입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은 조절이 더 어려워지고 부종이나 심장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는 소식을 원칙으로 하셔야 합니다. 배가 부를 정도가 아니라 약간 아쉬운 정도에서 수저를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고혈압 환자의 이상적인 아침 식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아침 루틴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혈압은 훨씬 더 안정될 수 있고 하루를 훨씬 가볍고 활기차게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을 천천히 깨웠다면 다음 단계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아령을 든다거나 밖에 나가서 조깅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혈압 환자분들께는 무리 없는 저강도 운동, 그것도 규칙적인 리듬과 호흡을 유지하는 동작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외래 진료를 하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특히 60대 이상 고혈압을 동반하고 있는 분들에겐 매일 10분씩이라도 빠지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주말에 1시간씩 몰아서 하는 운동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적절할까요? 다음 4가지 동작을 아침 루틴으로 활용해 보세요. 어렵지 않고 침대 옆이나 거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첫 번째, 제자리 발 굴리기입니다. 발끝으로 살짝 서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인데요. 이걸 천천히 20회 정도 반복하시면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정맥순환도 개선됩니다. 특히 아침 부종이 심하신 분들께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 돌리기입니다. 의자나 벽에 가볍게 손을 짚은 상태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히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허벅지 근육에 가벼운 자극을 주면서 혈류가 활발해집니다. 세 번째는 손끝 터치 스트레칭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양팔을 들어 올린 다음 숨을 내쉬며 상체를 숙여 손끝으로 발끝을 터치하는 동작입니다. 무리해서 숙일 필요는 없고 상체가 자연스럽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척추 기립근과 햄스트링을 자극해주면서 상체와 하체 사이의 순환을 활발히 해줍니다. 마지막은 코어 자극 호흡입니다. 편하게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복부에 손을 얹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해 보세요. 이 호흡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아침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총 10분 내외로 구성된 루틴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시면 혈압 변동성이 줄어들고 몸도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갑자기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한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증상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우선은 스스로의 증상을 침착하게 관찰하셔야 합니다. 숨이 가쁜 이유가 단순히 움직임 때문인지 아니면 앉아 있어도 점점 심해지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의자에 앉아 상체를 약간 숙인 자세를 취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삼각 자세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는 폐의 부담을 덜어주고 심장과 폐 사이의 압박을 줄여주기 때문에 숨을 쉬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심호흡을 시도해 보세요. 복식호흡, 그러니까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합니다. 5회에서 10회 정도 반복하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증상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호흡 곤란이 심해지고 가슴 통증이 동반된다면 절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이나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나 아침에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심장 쪽 통증이나 호흡 곤란은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약을 먹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빠른 병원 이송입니다. 또 하나, 아침에 갑자기 어지럽고 말이 어눌하거나 손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드셨다면 이건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절대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잠시 쉬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말로 위로하며 참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 환자에겐 이 참는 시간이 너무나 위험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침 증상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조기 신호에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중증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루틴을 아침에서 하루 전체로 확장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단지 약 한 알로 조절되는 병이 아니라 일상 전체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만성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루를 구성하는 요소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 수분 섭취, 활동량,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수면. 이 5가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혈압 곡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식사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흔히 간과되는 것이 바로 소금 섭취량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식단은 김치, 된장, 젓갈, 국물 위주의 식사가 많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소금이 혈관벽에 수분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혈관 내 압력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오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 소금 섭취를 5g 이하, 숟가락으로 따지면 한 작은술도 안 되는 양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하루 평균 섭취량은 이 기준의 2배에서 3배를 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국물은 가능하면 떠먹지 않는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탕이나 찌개를 먹더라도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둘째, 김치나 젓갈은 한 끼에 한두 젓가락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덜 짠 수제로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양념장을 따로 찍어 먹는 음식은 찍지 않고 그냥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예를 들어 만두나 두부조림처럼 간이 된 음식은 추가로 간장을 찍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 대신 허브, 마늘, 생강, 식초, 참기름 등을 활용해서 풍미는 유지하면서도 나트륨 섭취는 줄이는 방식으로 바꿔보시면 혈압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건강 지표가 크게 좋아집니다. 이제 수분 섭취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 마시는 걸 자주 잊어버리시고 커피나 차로 대신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음료는 바로 미지근한 물입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 컵으로 따지면 7잔에서 8잔 정도는 꾸준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사이사이에 나눠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침에 약을 드신 후 그리고 운동이나 외출 전후에는 꼭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수분 부족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혈압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이제 하루 중 활동량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고혈압 환자에게는 지나치게 무리한 운동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움직이는 생활도 매우 위험합니다. 오히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혈관은 점점 더 약해지고 근육이 줄어들며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활동 패턴은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1시간에 한 번, 가벼운 걷기를 하루에 총 30분 이상, 그리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아침, 점심, 저녁에 5분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엔 집 안에서 천천히 10분 산책하고, 점심 식사 전후엔 의자에 앉아서 팔, 다리 운동을 하고, 저녁엔 TV 보시면서 어깨, 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 작은 움직임들이 모여 여러분의 혈압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고혈압을 오래 앓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게 바로 마음의 압력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흥분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아침 뉴스나 정치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를 내거나 분노를 느끼는 일이 많으신 분들, 혈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딱 5분이라도 심호흡과 명상 혹은 음악 감상 같은 자신만의 평화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길 권합니다. 간단한 예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긴장을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입니다. 밤잠을 잘 자는 것, 이건 고혈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루 평균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과식한 채로 잠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밤에는 뇌와 심장이 동시에 휴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30분 전부터는 조명을 줄이고 편안한 음악이나 조용한 라디오를 틀어놓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 주세요. 만약 불면이 있다면 수면제보다는 차라리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시면서 몸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루틴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결국엔 고혈압이라는 큰 파도를 잔잔하게 만들어주는 생활의 리듬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을 준비하는 방식, 식사를 선택하는 방식, 움직임과 숨 쉬는 습관, 그리고 잠드는 그 순간까지 모든 것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지금까지 장수처방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